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입니다.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 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신규 실무자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주요 내용은 관련 법령 및 고시, 의료기기 이상 사례 보고 방법, 의료기기 이물 보고 방법, 운영 기준 및 사업비 집행 기준, 사업비, 참여 연구원, 판별위원 변경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학습을 통해 의료기기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의료기기 이상 사례 및 이물 보고 방법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운영 기준 및 사업비 집행 기준, 사업비, 참여 연구원, 판별위원 변경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관련 법령 및 고시.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를 보고하여야 하는 법적 근거는 의료기기법 제31조 부작용 관리에 있습니다. 의료기기 취급자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기 취급자란 의료기기 제조, 수입, 수리, 판매, 임대업자를 말하며 의료기관 개설자 및 동물병원 개설자를 포함합니다. 의료기기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작용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기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부작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보고기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부작용을 초래한 경우 의료기기 취급자가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상세 내용은 보고일로부터 8일 이내 추가 보고하여야 합니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불구 또는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는 의료기기 취급자가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며 기타 중대한 정보 또는 그 밖의 이상 사례로서 식약처장이 보고를 지시한 경우는 의료기기 취급자가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에 관한 규정에는 정의, 의료기기 취급자가 수집하여야 하는 안전성 정보 및 부작용 정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기법 제31조의 5에 따라 이물의 발견 사실을 보고하려는 의료기기 취급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4조의 4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이물 발견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법 제43조에서는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 센터의 지정 근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의 3에서는 모니터링 센터 지정 신청 및 지정 기준 등을, 제59조의 4에서는 모니터링 센터의 사업 범위와 보고 의무 및 운영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이상 사례 보고 방법. 의료기기 이상 사례 보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민원창구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제시된 URL에 접속하여 보고마당의 이상 사례, 이물 보고를 클릭한 뒤 하단에 있는 신규 버튼을 통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보고 유형입니다. 보고 유형은 기본 설정인 이상 사례 보고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내문 통지의 경우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자가 출고된 의료기기의 사용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게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경우 보고하기 때문에 모니터링 센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최초 보고일은 보고하는 날짜로 자동 입력됩니다. 수집 경로는 국내로 체크하고 보고자 유형은 의료기기 취급자의 의료기관 개설자를 클릭합니다. 보고자 정보는 이상 사례를 보고하는 담당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SMS 수신 번호 및 이상 사례 보고 여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기 정보입니다.
대상 업소명 옆 돋보기를 클릭하여 업소명을 검색하면 업 허가번호가 함께 검색됩니다. 이후 아래의 추가 버튼을 누른 후 품목명을 검색하면 해당하는 품목 허가 번호가 함께 검색됩니다. 이때 품목 허가 번호의 경우 한 가지만 보고 가능하며 허가 번호가 2개 이상일 경우 허가 번호별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후 모델명 아래쪽에 추가 버튼을 누르면 해당 품목 허가 번호의 모델명이 리스트로 표시되며 복수로 선택 가능합니다. 제조 번호의 경우 정보가 없을 시 확인 불가 또는 정보 없음으로 기재합니다. 다음은 모델명 선택 시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식약처 의료기기 전자민원 창구에서 정보마당 제품 정보로 들어가면 모델명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보고할 제품의 모델명을 검색하면 수출용의 하남 여부에 예 아니오로 구분되어 있으며 해당 정보를 클릭하면 제품의 상세 정보 및 비고란에 수출용의 하남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용의 하남 여부가 예로 기재된 모델명은 수출만을 목적으로 허가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제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고 시 이를 유의하여 모델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자 정보입니다. 환자의 성명은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기입하실 수 있으며 환자가 정보 제공에 미동의할 경우 생년월일은 생략 가능합니다. 성별과 나이는 필수 기재하여야 하며 정보가 없을 경우 성별은 미기재, 나이는 모름에 체크하여 보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에는 환자의 과거 병력 및 합병증 등을 기재합니다. 다음은 이상사례 정보입니다. 인지일은 모니터링 센터 담당자가 인지한 날짜로 기재하며 필수로 입력하여야 하는 정보입니다. 발생일의 경우 해당 이상사례가 발생한 날짜를 기입합니다. 구분의 이상사례와 제품 문제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환자에게 나타난 증상 여부입니다.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환자에게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상사례로 보고하고 발생 시점에 환자에게 건강 영향 또는 임상 영향은 없었으나 잠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결함, 오작동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품 문제로 보고합니다. 제품 문제를 선택할 경우 이상사례 결과는 보고하실 수 없으며 시스템 내에서도 비활성화됩니다. 이상사례 보고 방법 마지막 페이지에서 설명드릴 이상사례 표준 코드 보고 시에 참고하실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 문제를 선택할 경우 3가지의 환자 문제 코드 중에서 선택합니다. 이상사례 원인 분류는 복수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평가 불능은 이상사례가 발생한 의료기기의 현물이 확보되지 않아 제조사를 통한 원인 파악 등이 불가능할 경우 선택하며 기타는 의료기기, 시술, 환자, 평가 불능 이외의 원인으로 이상 사례가 발생한 경우 선택합니다. 이때 평가 불능과 기타는 복수로 선택이 불가합니다. 세부 내용은 이상 사례와 관련된 환자 상태, 진행 과정, 특이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기재하며 협력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례의 경우 협력병원과 병원명을 기재합니다. 경과는 환자 및 해당 제품에 대한 후속 조치 정보를 입력하며 최초 보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확인된 정보가 있을 경우 추가 또는 최종 보고를 할 수 있으며 추가 확인 정보를 경과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사례 표준 코드입니다. 환자 문제 코드, 의료기기 문제 코드의 경우 필수로 입력하여야 하는 정보입니다. 의료기기 문제 코드의 경우 계층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므로 가급적 낮은 레벨의 코드를 선택합니다. 환자 문제 코드, 의료기기 문제 코드, 구성요소 코드는 코드당 5개까지 복수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조치 계획의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필요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조원의 원인 분석 결과서, 제품 사진 등을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 사례 표준 코드를 검색하는 방법으로는 상단의 검색란에 키워드를 입력한 뒤 조회되는 코드 중 가장 적절한 코드를 선택합니다. 이상 사례 표준 코드의 계층은 대괄호 안의 숫자로 확인이 가능하며 가장 낮은 계층의 코드를 선택합니다. 의료기기 이물 보고 방법.
의료기기 이물보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료기기 이물보고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민원창구 보고마당에 이물보고를 통하여 진행합니다. 이상사례 보고와 마찬가지로 하단의 신규 버튼을 눌러줍니다. LDS 주사기의 경우 LDS 주사기를, 나머지는 그 외 의료기기를 선택합니다. 그 외 의료기기 보고 방법입니다. 보고일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모니터링 센터 담당자가 이물을 인지한 날짜와 이물건이 발생한 날짜를 입력합니다. 이후 이물 발견 시점과 위치를 선택합니다. 발견한 이물의 종류가 제조 공정 중 발생한 파편인지 벌레인지 등을 선택합니다. 이물 종류, 방생 위치 등 상세한 내용은 상세 내용에 기재하고 제품 보관 및 업체 수거, 현장 폐기 등의 내용은 이물 혼입 제품 처리 상태란에 상세히 기재합니다. 이물의 종류와 위치 등이 자세히 나타난 사진과 제품의 포장지 등의 사진을 첨부하여 등록합니다. 또한 사용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 등을 첨부할 수 있으며 다만 사용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진 확보가 되지 않은 경우 업체로부터 받은 원인 분석 결과서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LDS 주사기 보고 방법입니다. LDS 주사기의 경우 이물과 불량으로 분류됩니다. 이물 보고는 의료기기 내부나 용기 또는 포장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사용 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인 경우 선택하며, 불량 보고는 원재료 파편 또는 원재료에 혼입되어 고정된 형태로 있어 인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거의 없는 물질인 경우 선택합니다. LDS 주사기의 경우 이물 고정 여부와 이물약액 접촉 여부란이 추가되므로 확인하여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기준 및 사업비 집행 기준.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 센터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운영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 책임자 및 사업 운영 인력의 자격입니다. 사업 책임자는 전문의로서 부교수급 이상인 자이어야 합니다. 이는 사업 책임자 변경 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부센터장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부센터장은 전문의 또는 의공학자로서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전문의 1명, 간호사 1명, 의공학 전문가 1명입니다. 이는 참여 연구원 구성 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모니터링 센터는 안전성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원내 온라인 보고 프로그램 및 자료 관리를 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절차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모니터링 센터 협약 후 필요시 정보원에서 관련 절차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및 기술 세미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사업 책임자는 운영위원회에 연간 50%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부센터장 또는 판별위원장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기술 세미나는 담당 실무자가 1명 이상, 연간 70%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모니터링 센터는 운영위원회 내에서 진행하는 공동조사 연구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공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모니터링 센터가 공동조사를 요청하며 타 모니터링 센터에서는 원내에서 해당 사례를 조사하여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모니터링 센터 사업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의료기기 부작용 및 안전성 정보 보고 항목입니다. 모니터링 센터는 수집 분석한 안전성 정보를 매월 1회 이상, 월 평균 20건 이상 식약처 전자민원 창구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중대한 이상 사례의 경우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보고 기한을 준수하여 반드시 보고하여야 하며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 지체 없이 식약처장 및 정보원에 알려야 합니다. 모니터링 센터별 특성에 맞게 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중점 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연차별 목표에 맞게 사업을 수행하며 연차 및 결과 평가 시에는 도출된 결과물을 평가합니다. 또한 모니터링 센터는 안전성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협력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1차 의료기관 1개소 이상을 포함하여
총 5개 이상의 협력 의료기관을 지정 및 확약하여야 하며 협력 의료기관 보고 건수는 합산하여 월 평균 4건 이상 보고하여야 합니다. 모니터링 센터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각 연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하며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연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합니다. 모니터링 센터 사업은 해당 차수 사업기간의 2분의 1이 되는 시점에 중간 진도 점검을 수행하며 모니터링 센터에서는 정부원의 요청에 따라 중간 진도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해당 차수의 협약기간 종료 전 최종 평가를 수행하며 모니터링 센터에서는 정부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차수의 협약기간 종료 20일 전까지 반드시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의료기기 안전정보 판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모니터링 센터는 수집한 안전성 정보의 원인 및 의료기기와의 인과관계 등의 판별을 위하여 판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운영지침 또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운영위원 중 전문의 및 의공학자가 각 1명 이상 필수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개최 시 구성된 판별위원회 위원이 최소 2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판별위원회는 최소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수집된 이상 사례의 결과 및 원인 분석 등의 판별을 수행합니다. 판별위원회 변경이 발생할 경우 회의수당 지급 전 내부 결제 서류와 판별위원 변경 통보서를 작성하여 정부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모니터링 센터는 판별위원회 내 제조 수입업자, 타 의료기관 종사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타 의료기관 종사자, 제조 수입업체 등 기술 자문이 가능한 자가 각 1명 이상 필수 구성되어야 하며 판별위원회 개최 시 자문협의회 위원 중 타 의료기관 종사자 및 기술 자문이 가능한 자가 각 1명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사업비 및 기타 운영사항으로 본 사업과 관련된 학회 논문, 보고서, 요인물, 자료집, 홍보물 등은 정부원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검토를 받은 후 제작 및 배포하여야 합니다. 사업비 사용 실적 검토를 위한 위탁 정산기관은 정부원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 센터 운영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정부원 내부 규정 및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 사업 운영 규정을 따릅니다. 다음은 사업비 사용을 위한 사업비 집행 기준입니다. 사업비 중 인건비, 경비, 일반 관리비를 비목, 책임연구원, 여비 등 비목의 세부 항목을 세목이라고 합니다. 사업비 등의 변경은 다음의 변경 기준을 따르며 모든 변경 사항은 협약 종료 30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협약 종료 20일 전까지 사업비 집행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사업비를 변경할 때에는 정부원 사전 승인 사항과 모니터링 센터 자체 기관 승인 사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부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각 비목의 총액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참여연구원 혹은 참여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인건비 총액이 변경된 경우에 정부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이때 인건비는 인건비 총액의 15% 이내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비 협약액의 20% 이상 증액이 필요한 경우 유인물비 내에서 100만 원을 초과하여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 또한 정부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업비 변경 요청서, 참여연구원 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 정부원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모니터링 센터 자체 기관 승인 사항으로는 비목 총액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내부 결제 서류 및 사업비 변경 통보서, 참여연구원 변경 통보서, 판별위원 변경 통보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체 기관 승인 사항일 경우라도 정부원에 관련 통보서를 제출한 이후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합니다. 회의비의 경우 증액은 불가하므로 변경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비 산정 및 집행 기준 내 인건비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참여연구원 및 참여율 등의 변경이 발생하여 인건비 총액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정부원의 사업비 및 참여연구원 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건비 총액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기관 내부 결제 서류와 사업비 및 참여연구원 변경 통보서를 제출한 후 집행합니다.
책임연구원의 참여율은 1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 내부 인건비를 지급받는 참여연구원의 경우 최대 20%까지 참여율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는 매월 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마지막 달의 인건비는 인건비 지급 예정 확인서 및 수행기관의 내부 결제 공문 등이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서상 참여 인력으로 명시되지 않은 연구 인력의 인건비, 정부원 사전 승인건이나 정부원의 승인 없이 집행한 인건비, 지급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인건비 지급 단가를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등의 사례에 대하여 위탁 정산기관으로부터 기준 외 집행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의 지급 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예정가격 작성 기준 내 학술 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기준 단가와 참여기간, 참여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해당 인건비는 모든 수당과 퇴직금, 사대보험,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이며 인건비 단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책임연구원이 12개월 동안 3%의 참여율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원의 기준 단가 곱하기 12 곱하기 0.03으로 계산하여 인건비를 산정합니다. 사업 참여일 수 등은 수행기관의 기준에 따라 정하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준이 없는 경우 그달에 근무한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며 퇴직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연구요원별 적용 기준은 인건비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 단가 선택 시 해당 적용 기준을 잘 참고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연구요원별 등급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으로 구분됩니다. 소속기관, 단체, 업체 등에 따라 자격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비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비 협약액의 20% 이상 증액이 되는 경우 정부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여비 집행은 본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출장자는 참여연구원에 한합니다. 근무진의 출장은 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 같은 시와 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 또는 여행거리가 왕복거리 기준으로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하며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의 별도 여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12km가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진의 출장에 해당하며 4시간 이상일 경우 2만 원, 미만일 경우 1만 원의 여비를 지급합니다. 근무지 외 출장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국내 여비 지급표를 따릅니다. 1일 이내 4시간 이상 근무진의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는 합산하여 2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또한 도로 통행료의 경우 별도로 지급 가능하나 유료 도로를 대체할 무료 도로가 별도로 있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유비를 사용할 경우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유인물비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관 내부 결제 서류 및 변경 통보서를 정부원에 제출 후 집행합니다. 유인물비 사용 시에는 본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수입인지, 사무용품비 등에 사용합니다. 위탁 정산 수수료의 경우 50만 원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합니다. 도서 구입비는 100만 원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정부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설문조사를 수행할 경우 설문조사 답례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현금 또는 상품권 지급은 불가하고 물품으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1만 원 이하일 경우 설문조사 답변지로 증빙하고 1만 원을 초과할 경우 설문조사 답변지와 수령자 서명부로 증빙합니다. 수입인지는 당해 연도 또는 차년도 사업의 협약을 위해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참여연구원에 한합니다. 유인물비를 사용 후 증빙자료가 없거나 선물 구입비는 기준 외 집행액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사항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전산처리비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관 내부 결제 서류 및 변경 통보서를 정부원에 제출 후 집행합니다.
전산관리비 사용 시에는 본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 비용과 토너, 드럼, 복사용지와 같은 전산 관련 소모품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산 가치가 있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구입비, 전산용품의 AS 비용 등은 기준 외 집행액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회의비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관 내부 결제 서류 및 변경 통보서를 정부원에 제출 후 집행합니다. 다만 회의비는 증액이 불가하므로 변경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의비는 운영위원회, 판별위원회, 워크숍, 세미나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서 원격지에서 발생하는 회의 참석 시 교통비, 식비는 지급 가능하나 참여연구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 수당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회의 수당은 판별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참석한 대가로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2시간 미만은 10만 원 이하, 2시간 이상은 15만 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으며 자문료는 회의 참석과는 별도로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10만 원 이하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의 수당과 자문료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고 사업기간 동안 1인 총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회의 운영 시 사용하는 식음료대의 1인당 상한액은 3만 원이며 참여연구원 간 내부 회의에는 식음료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포상비는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현금, 백화점 상품권을 제외한 상품권, 쿠폰 등이 가능합니다. 단, 참여연구원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회의비 및 서명록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회의비 집행 후 회의록, 서명록 등의 증빙이 없는 경우 인건비를 지급받는 참여연구원에게 자문료를 집행한 경우 회의수당 및 자문료의 1일 한도를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회의식대 한도를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등은 기준 외 집행액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임차료 및 교통통신비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차료 및 교통통신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관 내부 결제 서류 및 변경 통보서를 정부원에 제출 후 집행합니다. 임차료는 사업과 관련된 세미나, 워크숍, 교육 등을 위한 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경부에 집행하며 교통통신비의 경우 전신전화 사용료, 우편, 각종 수수료, 택배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 활용비입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관 내부 결제 서류 및 변경 통보서를 정부원에 제출 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 내용과 직접 관련 있는 학회 참가비, 논문 교정료, 논문 심사료, 논문 게재료,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이 필요한 경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회 참가비의 경우 참여연구원에 한해서만 인정하며 한 해 연간 1인 50만 원 이하로 사용 가능합니다. 종신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 단계 연구 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 및 참가비, 전문학술지 정기 구독료 등은 기준 외 집행액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입니다.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경비를 합한 금액의 6% 이하의 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보증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입니다.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65% 이내, 경비는 50% 이내에서 산정 가능합니다. 사업비는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이전까지 협약금 전액 집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마지막 달의 인건비, 여비 및 최종 보고서 인쇄비 등은 집행 예정으로 처리 후 집행 가능합니다. 선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액은 사업비 중 경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의비는 증액이 불가하므로 회의비에 산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사용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실적 보고에 포함하고 반납하여야 합니다. 중앙집중관리체계로 이자 산출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 선금액의 연 0.1%를 발생이자로 간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기준 및 사업비 집행기준.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 센터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운영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 책임자 및 사업 운영 인력의 자격입니다.
사업 책임자는 전문의로서 부교수급 이상인 자이어야 합니다. 이는 사업 책임자 변경 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부센터장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부센터장은 전문의 또는 의공학자로서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전문의 1명, 간호사 1명, 의공학 전문가 1명입니다. 이는 참여 연구원 구성 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모니터링 센터는 안전성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원내 온라인 보고 프로그램 및 자료 관리를 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절차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모니터링 센터 협약 후 필요시 정보원에서 관련 절차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및 기술 세미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사업 책임자는 운영위원회에 연간 50%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부센터장 또는 판별위원장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기술 세미나는 담당 실무자가 1명 이상, 연간 70%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모니터링 센터는 운영위원회 내에서 진행하는 공동조사 연구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공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모니터링 센터가 공동조사를 요청하며 타 모니터링 센터에서는 원내에서 해당 사례를 조사하여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모니터링 센터 사업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의료기기 부작용 및 안전성 정보 보고 항목입니다. 모니터링 센터는 수집 분석한 안전성 정보를 매월 1회 이상, 월 평균 20건 이상, 식약처 전자민원 창구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중대한 이상 사례의 경우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보고 기한을 준수하여 반드시 보고하여야 하며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 지체 없이 식약처장 및 정보원에 알려야 합니다. 모니터링 센터별 특성에 맞게 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중점 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연차별 목표에 맞게 사업을 수행하며 연차 및 결과 평가 시에는 도출된 결과물을 평가합니다. 또한 모니터링 센터는 안전성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협력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1차 의료기관 1개소 이상을 포함하여 총 5개 이상의 협력 의료기관을 지정 및 확약하여야 하며 협력 의료기관 보고 건수는 합산하여 월 평균 4건 이상 보고하여야 합니다. 모니터링 센터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각 연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하며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연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합니다. 모니터링 센터 사업은 해당 차수 사업 기간의 2분의 1이 되는 시점에 중간 진도 점검을 수행하며 모니터링 센터에서는 정부원의 요청에 따라 중간 진도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해당 차수의 협약 기간 종료 전 최종 평가를 수행하며 모니터링 센터에서는 정부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차수의 협약 기간 종료 20일 전까지 반드시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의료기기 안전정보 판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모니터링 센터는 수집한 안전성 정보의 원인 및 의료기기와의 인과관계 등의 판별을 위하여 판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운영지침 또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운영위원 중 전문의 및 의공학자가 각 1명 이상 필수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개최 시 구성된 판별위원회 위원이 최소 2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판별위원회는 최소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수집된 이상 사례의 결과 및 원인 분석 등의 판별을 수행합니다. 판별위원회 변경이 발생할 경우 회의수당 지급 전 내부 결제 서류와 판별위원 변경 통보서를 작성하여 정보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모니터링 센터는 판별위원회 내 제조 수입업자, 타 의료기관 종사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타 의료기관 종사자, 제조 수입업체 등 기술 자문이 가능한 자가 각 1명 이상 필수 구성되어야 하며 판별위원회 개최 시 자문협의회 위원 중 타 의료기관 종사자 및 기술 자문이 가능한 자가 각 1명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사업비 및 기타 운영사항으로 본 사업과 관련된 학회 논문, 보고서, 요인물, 자료집, 홍보물 등은 정부원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검토를 받은 후 제작 및 배포하여야 합니다.
사업비 사용 실적 검토를 위한 위탁 정산기관은 정부원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운영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정부원 내부 규정 및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 사업 운영 규정을 따릅니다. 다음은 사업비 사용을 위한 사업비 집행 기준입니다. 사업비 중 인건비, 경비, 일반 관리비를 비목, 책임연구원, 여비 등 비목의 세부 항목을 세목이라고 합니다. 사업비 등의 변경은 다음의 변경 기준을 따르며 모든 변경 사항은 협약 종료 30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협약 종료 20일 전까지 사업비 집행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사업비를 변경할 때에는 정부원 사전 승인 사항과 모니터링 센터 자체 기관 승인 사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부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각 비목의 총액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참여연구원 혹은 참여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인건비 총액이 변경된 경우에 정부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이때 인건비는 인건비 총액의 15% 이내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비 협약액의 20% 이상 증액이 필요한 경우 유인물비 내에서 100만 원을 초과하여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 또한 정부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업비 변경 요청서, 참여연구원 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 정부원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모니터링 센터 자체 기관 승인 사항으로는 비목 총액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내부 결제 서류 및 사업비 변경 통보서, 참여연구원 변경 통보서, 판별위원 변경 통보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체 기관 승인 사항일 경우라도 정부원에 관련 통보서를 제출한 이후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합니다. 회의비의 경우 증액은 불가하므로 변경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비 산정 및 집행 기준 내 인건비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참여연구원 및 참여율 등의 변경이 발생하여 인건비 총액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정부원의 사업비 및 참여연구원 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건비 총액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기관 내부 결제 서류와 사업비 및 참여연구원 변경 통보서를 제출한 후 집행합니다. 책임연구원의 참여율은 1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 내부 인건비를 지급받는 참여연구원의 경우 최대 20%까지 참여율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는 매월 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마지막 달의 인건비는 인건비 지급 예정 확인서 및 수행기관의 내부 결제 공문 등이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서상 참여 인력으로 명시되지 않은 연구 인력의 인건비, 정부원 사전 승인건이나 정부원의 승인 없이 집행한 인건비, 지급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인건비 지급 단가를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등의 사례에 대하여 위탁 정산기관으로부터 기준 외 집행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의 지급 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예정가격 작성 기준 내 학술 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기준 단가와 참여기간, 참여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해당 인건비는 모든 수당과 퇴직금, 사대보험,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이며 인건비 단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책임연구원이 12개월 동안 3%의 참여율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원의 기준 단가 곱하기 12 곱하기 0.03으로 계산하여 인건비를 산정합니다. 사업 참여일 수 등은 수행기관의 기준에 따라 정하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준이 없는 경우 그달에 근무한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며 퇴직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연구요원별 적용 기준은 인건비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 단가 선택 시 해당 적용 기준을 잘 참고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연구요원별 등급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으로 구분됩니다. 소속기관, 단체, 업체 등에 따라 자격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비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비 협약액의 20% 이상 증액이 되는 경우 정부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여비 집행은 본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출장자는 참여연구원에 한합니다. 근무진의 출장은 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 같은 시와 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 또는 여행거리가 왕복거리 기준으로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하며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의 별도 여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12km가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진의 출장에 해당하며 4시간 이상일 경우 2만 원, 미만일 경우 1만 원의 여비를 지급합니다. 근무지 외 출장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국내 여비 지급표를 따릅니다. 1일 이내 4시간 이상 근무진의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는 합산하여 2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또한 도로 통행료의 경우 별도로 지급 가능하나 유료 도로를 대체할 무료 도로가 별도로 있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유비를 사용할 경우 출장지에 소지한 주유소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유인물비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관 내부 결제 서류 및 변경 통보서를 정부원에 제출 후 집행합니다. 유인물비 사용 시에는 본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수입인지, 사무용품비 등에 사용합니다. 위탁 정산 수수료의 경우 50만 원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합니다. 도서 구입비는 100만 원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정부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설문조사를 수행할 경우 설문조사 답례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현금 또는 상품권 지급은 불가하고 물품으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1만 원 이하일 경우 설문조사 답변지로 증빙하고 1만 원을 초과할 경우 설문조사 답변지와 수령자 서명부로 증빙합니다. 수입인지는 당해 연도 또는 차년도 사업의 협약을 위해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참여연구원에 한합니다. 유인물비를 사용 후 증빙자료가 없거나 선물 구입비는 기준 외 집행액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사항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전산처리비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관 내부 결제 서류 및 변경 통보서를 정부원에 제출 후 집행합니다. 전산관리비 사용 시에는 본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 비용과 토너, 드럼, 복사용지와 같은 전산 관련 소모품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산 가치가 있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구입비, 전산용품의 AS 비용 등은 기준 외 집행액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회의비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관 내부 결제 서류 및 변경 통보서를 정부원에 제출 후 집행합니다. 다만 회의비는 증액이 불가하므로 변경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의비는 운영위원회, 판별위원회, 워크숍, 세미나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서 원격지에서 발생하는 회의 참석 시 교통비, 식비는 지급 가능하나 참여연구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 수당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회의 수당은 판별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참석한 대가로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2시간 미만은 10만 원 이하, 2시간 이상은 15만 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으며 자문료는 회의 참석과는 별도로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10만 원 이하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의 수당과 자문료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고 사업기간 동안 1인 총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회의 운영 시 사용하는 식음료 때의 1인당 상한액은 3만 원이며 참여연구원 간 내부 회의에는 식음료 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포상비는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현금, 백화점 상품권을 제외한 상품권, 쿠폰 등이 가능합니다. 단, 참여연구원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회의비 및 서명록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회의비 집행 후 회의록, 서명록 등의 증빙이 없는 경우 인건비를 지급받는 참여연구원에게 자문료를 집행한 경우 회의수당 및 자문료의 1일 한도를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회의식대 한도를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등은 기준 외 집행액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임차료 및 교통통신비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차료 및 교통통신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관 내부 결제 서류 및 변경 통보서를 정부원에 제출 후 집행합니다.
임차료는 사업과 관련된 세미나, 워크숍, 교육 등을 위한 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경부에 집행하며 교통통신비의 경우 전신전화 사용료, 우편, 각종 수수료, 택배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 활용비입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관 내부 결제 서류 및 변경 통보서를 정부원에 제출 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 내용과 직접 관련 있는 학회 참가비, 논문 교정료, 논문 심사료, 논문 게재료,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이 필요한 경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회 참가비의 경우 참여연구원에 한해서만 인정하며 한 해 연간 1인 50만 원 이하로 사용 가능합니다. 종신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 단계 연구 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 및 참가비, 전문학술지 정기 구독료 등은 기준외 집행액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입니다.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경비를 합한 금액의 6% 이하의 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보증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입니다.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65% 이내, 경비는 50% 이내에서 산정 가능합니다. 사업비는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이전까지 협약금 전액 집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마지막 달의 인건비, 여비 및 최종 보고서 인쇄비 등은 집행 예정으로 처리 후 집행 가능합니다. 선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액은 사업비 중 경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의비는 증액이 불가하므로 회의비에 산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사용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실적 보고에 포함하고 반납하여야 합니다. 중앙집중관리체계로 이자 산출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 선금액의 연 0.1%를 발생이자로 간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 참여연구원, 판별위원 변경. 먼저 사업비 변경 요청 통보서 작성 방법입니다. 과제명에는 당해연도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사업명을 기재합니다. 주관 연구기관과 책임자에는 병원명과 사업 책임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연구개발비 변경사항의 변경 전후의 금액에는 비목의 총액을 기재합니다. 증감란에는 각 비목의 증감액을 기재합니다. 기타 변경사항에는 변경 전후의 세목 단위 금액을 기재하며 변경사항이 없는 부분도 기재합니다. 당해연도 최초 변경 시에는 변경 전 금액의 협약금액을 기재하고 N차 변경 시에는 변경 전 금액의 직전 변경 금액을 입력합니다. 변경 사유를 상세히 기재한 뒤 사업 책임자, 연구기관장, 모니터링센터 담당자의 서명을 득한 뒤 제출합니다. 참여연구원 변경 요청 통보서 작성 방법입니다. 과제명에는 당해연도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사업명을 기재합니다. 연구기관과 연구 책임자에는 병원명과 사업 책임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참여연구원 변경 요청 통보서를 작성할 때에는 수행계획서 참여 인력에 기재된 인력 모두를 기재하며 변경사항이 없는 인원도 기재합니다. 당해연도 최초 변경 시에는 변경 전 인원의 수행계획서 내 참여 인력과 협약서 산출 내용 내 참여기간, 참여율을 기재하고 N차 변경 시에는 직접 변경에 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사업비 변경 시 인건비 변경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사업비 변경 요청 통보서와 참여연구원 변경 요청 통보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판별위원 변경 통보서 작성 방법입니다. 과제명에는 당해연도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사업명을 기재합니다. 연구기관과 연구 책임자에는 병원명과 사업 책임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판별위원 변경 통보서를 작성할 때에는 수행계획서에 기재된 판별위원 모두를 기재하며 변경사항이 없는 인원도 기재합니다. 당해연도 최초 변경 시에는 변경 전 인원의 수행계획서 내 판별위원을 기재하며 N차 변경 시에는 직전 변경에 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이상으로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신규 실무자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